네, 아주 고마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왜요? 가라디님 3프로에서 선풍기도 사고 소즙도 사고 염소즙, 흑염소즙 네. 그런 거를 아주 사다 보니까 뭐 주식은 관심도 없고 네. 그냥 이제 쇼핑만. 쇼핑에 관심이 있대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가라디님. 저도 비슷합니다. 네. 자 그러면 박병장 이사님과 함께 네.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양도세 이게 세법 개정안 이게 예. 좀 크겠죠?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주말 내내 엄청나게 시끄럽네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한국 아니 미국 EU 협상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 세법 요게 이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그래서 이번 듭니다. 주에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세법이 7월 말까지 한다고 그랬으니까 국회에서요. 네. 이 내용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실망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지난주에도 이미 네,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주말 내내 이제 그거 때문에 왈가왈부 뭐 논쟁이 이제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인데 기재부에서 네. 확정된 사항 없으니까 함부로 보도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냈어요, 그렇게? 기재부에서. 그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3대 지수는 지난주에 1% 정도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S&P 500이 신고 이슈를 냈고요. 지난주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지만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합의됐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유럽과 중국과도 협상 합의에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유럽은 주말에 합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는 거의 이제 끝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악재였다가 악재가 해소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없었던 관세가 생겼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호재인가라고 부분 보면은 이벤트의 악재 해소의 부분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부분이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실적 발표 후에 8% 급락했는데 금요일에 3.5% 반등했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가 이 정도면은 웬만한 회사였으면은 반등 못했을 거예요. 네. 근데 테슬라는 뭐 저력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주중에 반도체 섹터에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소프트뱅크와 오픈AI의 AI 프로젝트 난항이 있다. 그리고 반도체 관세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저점을 보시면 엔비디아가 주중 저점이 마이너스 4.5였는데 네. 주중에 종가가 플러스 6.3이고요, 0.63이고요. 그리고 AMD는 저점 마이너스 4.8인데 종가가 플러스 6%예요. 오. AMD는 어떤 상승을 했냐면 3주 동안 여기 주간입니다. 네. 2주 전에 6.1%로, 1주 전에 7.2%, 지난주에 6%. AMD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강한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9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요? 예, 어허.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강합니다. 요즘. 보시면요. 이게 엔비디아예요. 네. 이게 엔비디아예요? 예, 엔비디아가 신고 지수 내면서 9주 연속 상승하는 거고요. 요 사이에 있는 요 음봉 하나 있죠. 네. 요게 하락이에요. 그 나머지 다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9, 10, 11, 12, 13, 14주에 한 주 빠지고 올라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더합니다.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수급적인 상황 그리고 탑에 있는 AI의 수혜라고 하는 하드웨어죠. 이런 쪽이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시가총액 1, 2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흐름도 좀 이거 다 보였습니다. AI 때문에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관세로 인한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게 있는데 시장이 빠지면 올라가고 뭐 이렇게 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AMD도 보시면 6%, 7%, 6% 이런 식으로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AI 하드웨어 쪽이 칩 쪽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견조한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걱정 되게 많이 하거든요. 걱정하는 데 걱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걱정을 타고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코스피 0.25%, 코스닥 1.67%, 코스닥은 하락, 코스피는 소폭 상승을 했는데 좀 주춤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개인들이 2.7조 원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2.2조 원 정도 샀어요. 근데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일주일이니까.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금융투자가 5천억 매수하고 기관들은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건 외국인들의 매수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고 개인들과 그리고 국내 기관들은 차익 매물 또는 이제 경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사이에서 종목별로만 순환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조방원 먼저 볼게요. 조방원 전력기기는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HT 한국조선해요. 급락했다가 지금 3주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조방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급락했다가 반등하고 있는 거고요. 3주 반등했고 두산 에너빌리티 급락했다가 반등하고 있고요. ST 현대엘리틱 여기 크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여기 크게 급락했다가 지금 여기서 반등을 SK 하이닉스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 쪽은 이제 반도체 관세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해소돼야지 좀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이 되면서 자동차주가 일본에서 급등했잖아요. 우리 시장도 어제 지난주에 자동차주 급등을 좀 한 바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자동차는 20% 관세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속 눌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15%로 다른 나라들이 되다 보니까 일본이 그렇게 됐고 지금 유럽도 15%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25%에서 그러니까 안 좋았던 악재에서 그거보다는 나쁘지 않아. 그거보다는 좋아. 요러면서 반등을 하는 그런 순환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방원 전력기기는 하락 조정 후에 이제 반등을 하는 구간이 지난주에 있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자동차, LG에너솔루션이 급등했죠 지난주에. 그리고 현대차도 급등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른 쪽에 있는 쪽들이 이제 순환하면서 하나둘씩 악재가 노출되면서 오히려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이런 거 겁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세요. 한국조선해양. 정프로님께 여쭤볼까요? 한조해요. 요거 그냥 차트 보시는 거예요. 네. 음봉 크게 나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네. 요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 요거 두산 에너빌리티. 예. 음봉이 다 큽니다 이렇게. 그렇죠. HD 현대일렉트릭. 그렇습니다. 자, 이거 신고가 내고 다시 얘네들이 갈까요? 어때요? 이게 지금부터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봉 크게 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그 직전 최고가로 가고 있죠. 그걸 뚫고 올라가느냐 예. 어렵다고 봅니다. 대부분 돌파하고 올라가는 쪽으로 아,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왜 질문을 제가 드렸냐면은 네. 그게 이번 주겠냐는 거예요. 이번 주에 시황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번 주는 대부분 시황이 그래서 일단 대기해요. 일단 대기. 이번 주에는 이번에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그리고 세제 개편안 이 부분을 지켜보고 그래서 얘들이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의식은 분명히 있어요. 일단 모두 다들 그런 공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파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보고서들 대부분 그렇게 나오고 목표 주가 상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쫓아가느냐는 일단 대기 쪽으로 좀 이제 시황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미 3,200포인트에 보시면 우리나라도 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3,200포인트 위에서는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3,100포인트 올라갔더니 2주간 차익 매물 나왔어요. 이번에 다 일주일간 지금 3,200포인트 위에서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근데 깊게 빠지지 않죠.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갈 때는 또 기관들하고 개인들도 사면서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흐름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그 3,100포인트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거기서 그 기간의 그 조정의 기간과 폭 어떤 것으로 될 거냐. 만약에 기간 조정을 되면 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폭이 깊어지면은 그러면 또 좀 더 기다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다음 주에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뭐 폭이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빠졌다. 한 3,000포인트까지 빠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고점을 돌파하는 거는 당장이 아니고 하반기에 뭐 이런 식으로 좀 뒤로 늦춰지는 그렇게 아마 시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간 조정이 보이느냐 아니면 뭐 만약에 조정을 보이면 폭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이번에도 중요한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견조한 흐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좀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정프로님이 지금 제일 핫하니까 그게 계속 말씀 주시는 건데요.
우리 시장 가만히 보면요. 7월에 둘째 주에 4% 정도 상승했다가 그 다음 주에는 0.39%, 지난 주에는 0.25%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자꾸 매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3,200포인트 위로 올라가면요. 그래서 6월 급등 후에 7월에 됐더니 매물은 소화하는데 그런데 견조하긴 하는데 상승 변동성은 좀 둔화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주도 종목들이 이제 급락했다가 반등하는 그런 사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정고점 돌파하면서 강하게 못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지수는 이제 견조한데, 근데 보면 거래 대금도 감소하고 개인 순매도도 좀 강화되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주말에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지난주 초서부터 세제 개편안이 세수 기반 확충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번 주에는 미국과의 관세 막판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마음이 급해졌죠 이제. 예전에는 좀 천천히 하면서 눈치를 보려고 했는 건데 네. 지금 유럽과 일본이 협상이 타결이 됐으니 합의를 됐으니 이제 중국만 남은 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중국은 90일 유예 얘기를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적인 내용들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중국도 뭐 기본적인 어떤 축은 잡혀 있다. 트럼프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요 국가들만 항상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봤을 때 우리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주말에 통상에 대해서 대응해서 긴급 회의를 했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단순하게 이게 막판의 협상이 타결이 일본이나 유럽하고 비슷하게 됐다. 그러면 일본, 미국, 유럽이 그걸로 인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 지난주에 눌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협상 타결이 되면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한번 푹 뜨겠죠. 우리 시장이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만약에 안 되면 당연히 밑으로 좀 빠지는 네.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이고 이번 주에 그리고 다음 주에 변동성 확대가 된다면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들의 그 시황 보고서들을 보면은 왜 그런지는 저는 좀 설득력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네. 8월에 다 하락한다고 해놨어요. 8월 거의 대부분 8월에 다 하락으로 조정 보인다 그렇게 좀 해놨더라고요. 증권사들이요? 네, 증권사들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들이 8월엔 조정 보인다면서요. 8월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8월에 뭐가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8월에? 특별하게 8월에 더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특별하게 확 받아들여 그런 거 좀 그런 부분은 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상당 부분 호재성 재료들을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고 그 반영한 부분에서 이벤트에서 이제 이벤트가 우리가 호재성으로 받아들인 건 끝났고 네. 이제는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벤트가 끝났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8월에 안 좋을 거라고 얘기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8월 1일에 관세 협상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노이즈가 8월에 작용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협상 타결이 됐으니까 또 시황이 좀 바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보면 3,316포인트 신고 지수를 앞두고 자꾸 이제 매물이 나오는 걸 보면서 좀 조정을 보이고 그 이후에 다시 신고 지수를 돌파하러 가지 않겠냐라는 이제 심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이러한 노이즈들이 좀 작용이 되고 있으니 네. 이번 주에는 저가 매수의 심리가 더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미국 시장도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도 굉장히 견조하고 상승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 S&P 500이 일주일 내내 상승했거든요. 근데 상승 폭을 여기다 적어왔습니다. 0.14, 0.06, 0.78, 0.07, 0.40. 아, 월화수목금이에요? 예. 상승 변동성이 상당히 약해졌죠. 네. 그 상당히 약해진 겁니다. 일부 종목이 그냥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밈 주식들만 막 변동성이 있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일 날 FOMC 회의가 있죠. 월가는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하라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뉴스 전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책 압박이 있고 관세 정책이 있고 경제의 복합 신호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상황이라서 파월 의장이 어떻게 이번에 이걸 받아들이고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런 빅테크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왜냐하면
실적에 따라서 이들이 움직이면 일단 시총이 크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8월 1일이 관세 유효 종료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번 주에 보시면은 FOMC 회의 있죠. 네. 메가캡들 실적 발표 있죠. 관세 협상 있죠. 그리고 우리 경기 집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PC도 요번에 네. 있어요. 약간 더 올라갈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미국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전반적으로는 아마도 좀 경계 심리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미국 시장 요렇게 올랐다 그랬는데 차트 보시면 거의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점으로. 이게 S&P 500 일봉입니다. 네, 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변동성이 있고요. 매우 줄어든. 예. 우리 시장은 보시면 이 3,100포인트에서 2주간 이렇게 움직였죠. 3,200포인트 되니까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3,100과 3,200 사이에 이게 있는다고 이게 빠진 건 아니에요. 네. 빠진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 종목을 여기서 신고가를 따라 잡아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질문을 던져보면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보시라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미국 시장 근데 지수로는 저렇게 점인데 종목별로는 이게 변동이 되게 예. 어떤 건 뭐 5% 10%씩 막 큰 종목인데도 가기도 하고. 예. 요즘에 빅테크들은 근데 그렇게 크게는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민주주식들 많이 하고 막 200% 올라갔다 내렸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열가해서 안 좋게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뉴스 전해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방문했죠. FOMC 회의 전주에 방문한 겁니다.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 거고 그 워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시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달러가 돈을 더 많이 벌게 하고 빚 갚기도 더 쉬워진다. 금리에 대해 파월과 좋은 회의를 했다고 하면서 금리 인하와 미 달러화의 가치 하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약한 달러가 아닌 더 약한 달러를 가져야 된다. 강한 달러를 가지면 아무것도 팔 수 없다. 인플레이션에는 좋지만 그게 전부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없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약한 통화를 위해서 싸운 것뿐이다. 그게 다였다. 일본은 약한 통화를 가지고 있었던 시절에 정말 잘 나갔다. 약한 달러는 관세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만들어주며 빚 갚기도 쉬워지며 낮은 금리를 얻기도 쉬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요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우리 시황은 금리와 환율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금리는 금리 인하 쪽으로 어떻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시기의 문제이고. 근데 이제 환율이 저 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 108 정도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제 98, 97 정도가 내려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 90을 향해서 가고 90 아래로 떨어지면 월가에서나 전 세계에서 또 화들짝 놀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초 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달러가 이렇게 약세가 됐을 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약한 달러는 관세 가치를 훨씬 높게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관세가 높아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되면은 당연히 타 국가에서 미국으로 들어가기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거기 부작용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이고 미국 국민들한테 더 어려워. 미국 국민들은 사실은 강한 달러로 굉장히 누리면 산 거잖아요. 네. 우리 다 알다시피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달러 인덱스가 이게 막 저 90을 아래 떨어지고 이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100 사이에서 97, 98, 또 100 뭐 이런 식으로 101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96, 97인데 약한 달러가 아닌 더 약한 달러를 가져야 된다라고 워딩을 딱 했단 말이에요. 네. 물론 막 그냥 뭐 생각나는 걸로 얘기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이 얘기를 들어봤을 때 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환율의 부분은 여기서 저점을 찍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구나.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워딩을 보면서. 네. 그래서 중요한 시황에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미국과 유럽의 관세 합의가 됐는데 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동차가 선두에 있는 거고요. 네. 대부분 품목에 15% 관세 적용을 한다고 있고 유럽연합은 7,500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6천억 달러의 투자 합의. 이거 일본과 비슷하잖아요, 지금. 네네네. 근데 여기서 저도 지금 챗GPT하고 여러 군데 물어보는데 약간 이게 의견 좀 다르게 대답해 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명확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동차 관세는 15%입니까? 기본 관세는요? 그러니까 요번에 상호 관세와 기본 관세를 되게 막 섞어서 사용을 해가지고 네네. 애매한데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요번에 관세를 최종으로 합의를 하면 그게 기본 관세를 포함한 관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기본 10 플러스 10%. 15 아니고 예, 예, 예. 그냥 다 통틀어서 예, 15. 예, 근데 뉴스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세를 25%를 한다. 그러면 기본 관세 10%가 있었기 때문에 35%가 된다. 뉴스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막 나와요. 네. 품목별 관세는. 그런데 요번에 유럽연합에서 EU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원래 유럽연합의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갈 때 2.5%였어요. 네. 거기다 기본 관세 10%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2.5%인데 15%로 요번에 관세를 적용하게 됐으니 잘한 합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쳐서 15%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합의한 내용들은 그게 기본 관세 합쳐서 최종 관세를 얘기하는 걸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도들 헷갈리는 거죠. 이게 네, 되게 헷갈려요. 명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워딩을 안 해줘요. 안 이거. 해줬기 때문에 안 맞아요. 해줘요, 이거는. 네. 워딩을 정확하게 이게 야, 기본 관세 합쳐서 지금 토탈 관세가 얼마야? 요렇게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보시면. 팩트 시트도 들어가 봤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직 유럽 연합 거는 안 나왔어요. 근데 예. 인도네시아 거까지는 나왔거든요. 예. 거기도 그 내용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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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딴소리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나중에 딴소리 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상대국들은 다 그냥 토탈에서 15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대국은 상대국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네. 믿고 네. 있고 근데 미국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 안 하고 있고 보도들이 그런 게 없어서 저도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요번에 EU에서 발표한 내용 보니까 요 관세 협상 우리가 잘했다. 왜냐하면 기본 관세 10%가 원래 있었지 않았냐. 거기다 원래 있었던 2.5%인데 12.5%인데 15%니까 잘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그냥 15%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일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우리도 지금 요게 준해서 요번에 협상을 잘하면 네. 지금 자동차 관세 25%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쪽의 섹터에서는 호재성으로 이건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토탈로 우리 속대 말로 퉁쳐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빨리 해야겠네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이번 주에 나오는데 세수 기반 확충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법인세 1%포인트 인상, 대주 조건 기존 10억으로 하향, 증권거래소는 0.18%까지 인상, 0.15에서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사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배당 성향 기준, 세율 금액 기준, 최고 구간 세율 등의 논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요 밑에 쓴 거는 이소영 의원 뭐 내용들 가지고 이게 뉴스가 계속 돌아다녔는데 네. 주말에 나온 뉴스는 진성준 의원이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당 세율을 낮춰주는 것보다 그것도 있지만 할증세로도 가능하다. 배당 기준을 못 미치면 벌칙세로 더 많은 배당을 기업에 유도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몰매를 맞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랬더니 어제 밤에 이소영 의원이 개인 SNS에서 이렇게 워딩을 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으로 하향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이 넘는 상황에서 10억 원어치 주식 보유자에게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다. 어떤 의미인지는 네. 아실 것 같고요.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서 막 말들이 많고 또 비판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27일 일요일인데 기재부에서 보도자를 내놓고 세제 개편안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으니 각 언론사는 이거에 대해서 보도를 신중히 해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기조는 세수 기반 확충으로 나와 있는 기조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네. 시장에서 좀 실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장에 지금 이번 주에는 작용을 좀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블룸버그의 보도가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코스피 시장 그대로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워딩이 좀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외국인 투자 자금들의 자금 유입처를 급부상하고 있다. 7월 한 달에만 30억 불이 유입되고 있다. 올해 33% 상승하며 3년 만에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거 이미 다 돌파했고요. 골드만삭스, JP모건, CT, 모건스탠리 등 월가 IB들이 6월부터 한국 증시를 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핵심 쟁점은 집중 투표제와 자사주소가 의무화 등이다.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이 핵심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 여태까지 쭉 들었던 여러분들 들으셨던 건데요. 이 뒤에 두 줄이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얘기입니다. 이번 개혁은 이게 뭐랄까 영어를 해석을 우리나라 그 AI가 하다 보니까 이게 문맥이 여기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보도할 때. 네. 거기에 우리 의견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이번 개혁은 대주주가 소액주주 희생을 감수하며 지배력 강화를 위한 구조 조정을 강요하는 능력을 줄이는 것이다.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우리 문맥하고는 좀 다르죠. 그 다음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변화는 글로벌 환경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거의 자구책에 가까운 변화들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워딩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워딩은. 네. 뭐냐면 만일 미국 시장이 조금 주춤거린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워딩대로 월가 IB들이 만약에 생각한다면 우리 시장은 강할 수 있어요. 네. 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느 쪽을 보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냥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런 겁니다. 파란색으로 쓴 게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 네.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요만큼 올랐다는 얘기고요. 이 다음 거 뭐냐면 이 맨 위에 있는 게 인도의 PBR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목표 투자 의견 하향됐습니다 이번에. 아 비싸다고요? 예, 예. 이게 인도고요. 그 다음 게 대만. 대만도 이렇게 높아요. 네, 대만의 PBR이고요. 대만의 PBR이고 초록색이 차이나고요. CSI고 그 밑에 있는 파랑이 일본입니다. 일본. 아, 일본 많이 올라왔다고 해도 PBR 여전히 일본, 1.5배. 우리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평가라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완전히 제가 그쪽에 뭐 전문가, 뭐 학교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런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일본하고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도 그렇고. 네.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학부 때 경영학과 다닐 때 우리 경영학부라 그랬죠. 경영학부 다닐 때 일본 경제를 되게 많이 배웠어요. 일본의 지배 구조와 일본의 기업의 기업 경영을 되게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것에 뭐 그런 공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주주환원 정책,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썼던 게 우리는 그걸 벤치마킹 하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고 그리고 일본하고 비슷한 지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런 상황도 지금 정프로님 언급하신 것처럼 일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지금 요 블룸버그 뉴스였고요. 자, 그런 가운데 미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 예, 걱정이요? 미국 시장에.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벌써 한 몇 주 얘기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전략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준금리 인하, 글로벌리 그리고 금융규제 완화가 증시 거품을 키우고 있다. 미국 내 개인 투자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서 더 큰 리테일, 더 큰 유동성, 더 큰 변동성, 더 큰 거품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기업 실적에 대한 낙관을 좀 과도해서 일정 정도 하락 전망한다. 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하락 전망 그냥 제가 적어왔는데 이 사람 한 얘기니까 그대로 적어왔는데 이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내용이 왜 걱정을 하는지. 참고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약세론자 했잖아요. 네. 최근에 견고한 실적과 세제 혜택으로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JP모건과 UBS 등은 무역 리스크와 낙관론 과잉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지금 신고수를 내고 있는데 월가는 경계감이 굉장히 커요. 네. 굉장히 커서 여기 뉴스가 있나?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미국 개인 투자자가 2021년 이후 최장기 순매수 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9일 연속 순매수인데 마지막 순매도일은 6월 24일. 거래일로 따지니까 이렇게 19일인 거예요. 최근 14주 중에 12주간 순매수했고요. 13거래일 연속 콜옵션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가 그런데 이번
사이클하고 유사한 사이클일 때 18주 정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것 같다라는 말은 썼습니다. 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기관 투자가들은 제가 이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관세 매기고 그 이후부터는 상당 부분 보수적으로 미국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패시브 자금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그때 다 팔고 여태 못 산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옵션 시장에서 최근 10주 중 8주간 풋옵션 중심으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기관 투자가들은 그래서 보면은 지금 좀 부연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 1개월 정도 매수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단기 상승 모멘텀을 추정하지만 중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미국 시장이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개인 투자들이 비중이 점차로 커지고 기관들은 빠지는 상황이 돼서 이 얘기를 월가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전제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품을 키우고 있는데 나 그럼 거품이 무서워서 도망갈 거냐, 동참해서 기회를 얻을 거냐는 네.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레이 달리오는 미국은 경제적 심장마비 직면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버블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재정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게 요거 중요한 것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인텔이 신규 공장 건설 중단하는 뉴스 나왔습니다. 파운드리 손실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인텔의 전 사업 부문이 2분기 순손실이 29억 달러인데 파운드리 부분 손실만 31억 달러. 그래서 독일 등 파운드리 투자를 철회하고 연말까지 2만 1,000명 정도 구조조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파운드리 철수하는 게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는 투자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영향을 저쪽에 이쪽 섹터는 주고 있을 것 같고요. 2위가 한국이긴 한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네. 일본 반도체하고 일본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사업을 국가 전략으로 지원한다고 하고 있고요. 라피더스에서는 이나노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고 2027년에 양산 계약을 하고 있고 TSMC 공장을 유치를 좀 했죠. 그래서 반도체 이 뉴스는 제가 중간중간 계속 전해드리는데 미국은 대만하고 일본하고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계속 네네. 보면 보도가 보면은 요걸 계속 봐야 되고 거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될지가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요번에 무역 협상 됐지 않습니까? 합의 여기 5,500달러 투자에 조선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선소와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비롯한 상선 및 해양방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우린 당연히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해군 함정 수리 및 유지 보수 참여 미국 조선소에 투자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잘 나가는 산업들도 이번에 일본이나 중국이 상당 부분 이 틈바구니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뉴스들이 좀 간간히 계속 전해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계속 팔로우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일본이랑 하고 싶겠죠. 반도체 뭐 이런 거.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워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 지금의 지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 전략들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시장 관련된 이야기는 요 정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고요. 자, 저희가 오전 11시인가 밥보다 투자 하나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오전 11시에 여러분의 뭐 궁금증, 질문들 다 받아서 궁금한 내용들을 또 전문가분들과 네. 함께 잘 풀어드리는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있으니까 뭐 자세히 알고 싶은 종목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게 지금쯤 사도 괜찮은 건지 뭐 이런 이제 궁금증들, 뭐 현실적인 궁금증들, 질문들 보내주신 분들 이분들 또 선물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거기도 좀 참여를 해보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희 링크가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그 링크에서 또 질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11시에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방송도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